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왔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왜 필요한 걸까요? 정치는 왜 필요한 걸까요? 결국은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게 나아지기 위해서, 내 자식이 나보다 좀 나은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요? 내일이면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많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 내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320만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하시는 분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분들에게 1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1000만 원씩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수만 원 상공인이 어려우니 일단 300만 원을 먼저 주고, 국민의힘이 정 1000만 원을 준다면 나중에 국회를 열어서 다시 또 700만 원을 주면 될 거 아니냐. 내일 국회를 통과하자고 하는데 여러분은 국회 통과를 원합니까? 반대합니까?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65년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63년생입니다. 제가 제 나이 또래에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못 가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못 가는 친구는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부모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중학교를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검정고시를 했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학교 가방을 메고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나 부러웠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돼서 고등학생, 중학생들에게 교복을 나눠주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임산부가 돈이 없으면 갈 병원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임산부가 공중 화장실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성남시장이 돼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 시장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도대체 정치라는 게 뭡니까? 잘난 사람들을 잘나게 더 잘나게 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력해준 이재명 시장이 선내 편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데,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왜 강릉시의 인구는 나날이 줄어만 가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다 낫게 일자리가 있고 내 자식은 공부가 좀 더 나아지고 그리고 노후 가난은 좀 적게 사는 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를 해서 생활이 나아져야 할 거 아닙니까? 정권 교체를 해서 나라 살림이 더 어려워지고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혼란해지면 정권 교체 하나 마나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은 53%, 국가가 안정되길 원하시는 분은 45%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정권 교체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죠? 라고 물으면 부동산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경제를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잘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국민의 대다수는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민생을 누가 더 잘할 거냐고 물으면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정권 교체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것보다는 국민을 통합해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야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를 비난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더 대통령이 될 준비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근무해봤습니다. 대통령은 매일 밤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고독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장관과 차관회의를 하면 항상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대통령은 많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면장도 알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경제, 외교, 국방 그 모든 것을 알아야 장관과 차관을
지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더 잘합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잘합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를 통한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는 2년 뒤에 총선을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권 교체보다는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옆에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태백영월 평창 정선에서 국회의원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해봤고 청와대도 있어봤고 여러분 덕분에 강원도 도지사도 해봤습니다. 우리의 강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을 때 누가 문을 열었습니까? 금강산 관광을 연 것은 누가 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화해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평화가 있을 때 동해안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평화가 오면 양양공항에서 우리는 북한을 지나서 저 러시아까지 비행기가 갈 수 있습니다. 평화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전 세계 12국가입니다. 국방력은 전 세계 8위국가입니다. 국가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습니까? 국가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노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국가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야 합니까? 선진국은 국가 부채가 많고 개인 부채가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부채가 적고 개인 부채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에서는 애를 낳아서 키우는 교육도 전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도 전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노후 준비도 전부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교육과 보육이 국가가 책임집니다. 집 문제도 국가가 많은 부분을 해결합니다. 65세가 넘으면 국가가 노후연금에 책임을 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가가 전세계 12국가면 국민의 삶도 12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삶도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1300만의 경기도지사를 이끄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와 함께 일할 때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겪었던 가난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교복을 입은 것이 너무 부러워서 무상 교복을 실시했듯이 서민들과 중산층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에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정말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앙시장 가족 여러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야당이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정치를 끝냅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합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자만이 정치인에서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대통령이 되는 나라를 만듭시다. 지지고 먹는 정치의 시대를 끝냅시다.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